질문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병원 최은우 박사님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관된 자리에 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환기 공학계 연자 발표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지현 박사님 연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최은우 박사입니다. 박사후 진로하고 논문 투입에 대해서 이제 이 연자 발표를 하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박사 과정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제가 겪었는 대로 제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박사후 진로는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박사 과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박사 후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박사를 하는 게 제일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원들이나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의공학회에서 저희들이 관심사가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의료 영상이라든지 생체 재료, 조직공학, 의료 기기 개발 같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학과에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로 후에 그 관심사에 따라서 또 취업을 하게 되고 진로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는 저희들이 나왔을 때는 학계라든지 산업, 연구개발, 임상공학의 이런 교수라든지 전문가, 연구원으로 이렇게 이제 진로가 정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확장으로는 제가 보니까 이런 학술 대회라든지 컨퍼런스, 그리고 우리 업계의 행사에서 이런 전문가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저도 이런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저도 저기에 대한 교수님 같은 연구를 하고 저희 위치에 서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회가 된다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진로가 정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논문 주제 선정과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박지현 박사님께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논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해진 툴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렇게 석사 박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논문을 또 써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어떻게 논문을 쓰고 있다는 걸 조금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제 연구실에 계시는 랩장님도 계시고 제가 얼마나 헤맸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실에서 이렇게 있는 자체가 제가 이 박사를 따고 나와서 보니까 이 그때는 논문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너무 헤맸고, 근데 지금은 졸업과 동시에 논문을 쓸 수 있는 실험과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연구실에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연구실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하나가 모든 논문의 주제가 되고 논문의 정보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 주제 선택 같은 경우는 제가 좀 8가지로 이제 논문 주제 선정과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논문 주제 선택 같은 경우는 지금 각자의 연구실에서 교수님과 하고 있는 게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과 연구원들이 같이 실험을 하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하고 있는 자체가 논문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너무 힘들어서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교수님 저보고 이제 주제를 맞춰줬던 게 뭐냐면 그냥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냥 3D 프린트 한번 해봐라고. 그래서 그 3D 프린트가 제가 주제가 되어서 그 3D 프린트로
이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하기까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지금 하고 있는 문에서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그 키워드가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도 제 나름대로에 대한 논문 쓰는 방법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랩 미팅을 하고, 그래서 화요일만 되면은 제가 지금 아직도 좀 경기를 하는 요일인데, 긴장도 하고 뭐 이런 요일인데, 저는 논문 발표 교수님한테 그 주에 제가 연구를 했던 것을 PPT를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서 그 앞에서 일주일 동안 했던 걸 보고를 하고, 그렇게 이제 그 과정을 조금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했던 것들이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그냥 처음부터 그 화요일마다 랩 미팅 그 발표를 할 때 그냥 제가 논문에 대한 프로토콜의 형식에 맞춰서 제가 했는 거를 그냥 논문으로 써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론, 본론, 뭐 이렇게 연구, 결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서론도 비워놓고, 그리고 결과도 비워놓고, 그런데 이제 연구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뭘 했는지를 무조건 적었습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오늘 이번 주에 뭘 하냐고 이런 물어보면은 이제 그걸 떼었습니다. 떼우고 나서 제목도 뭐 이 키워드 주제도 정확하지 않죠, 그죠? 뭐 3D 프린트로 뭐 보조기 뭐 하지 손목 보조기에 대한 개발 이렇게 제목을 적어 놓은 거죠. 제목 놓고 뭐 오늘 연구에 뭐 했느냐? 그러면 이제 연구했을 제가 보조기 회사에서 일반 보조기를 어떻게 제작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 3D 프린터에서 일반 보조기 제작하는데 어떻게 연기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진 찍고 손으로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정말 한 10분 정도 발표하는데도 여러분 다 그렇겠지만 되게 힘들잖아요. 교수님도 무섭고 이래서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뭔가 만들어진다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몇 자 적지 않았던 연구를 하고 내가 했던 거를 몇 자 적지 않았던 곳에서 이게 이제 연구가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 연구에 대한 주제도 생각이 되고 서론도 조금 적게 되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걸 공부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찾아봤을 때 그 레퍼런스가 끝내는 제 논문의 제일 뒷장에 레퍼런스로 와주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조금 식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나마 이제 그 학술지 논문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박사 과정에서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원하는 이제 논문까지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첫 번째 연구 주제 선택과 문헌 검토 수행, 연구 개발, 그리고 데이터 분석은 박재현 박사님께서 많이 설명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 그리고 논문 작성에 대한 프로토콜, 서론 연구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했던 거를 어떻게든지 써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또 너무 재밌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얼토당토 안 하게 제가 실험을 하고, 정말 제가 봐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논문을, 제가 힘들게 해서 했던 논문을 그 학술지에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보냈는데 그 학술지에서 그 심사위원님 분들이 인연인 것 같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얼토당토 안 했던 그 논문을 정말로 관심 깊게 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코멘트를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멘트를 바탕으로 이제 논문을 다 고쳐 나가 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논문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심사위원님들이라든지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좀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이제 제 실력이라든지 제 이런 것들이 들키는 게 싫었고, 그래서 이제 좀 그랬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냉정하게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걸 집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어주는 곳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고치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이제 제가 바꿔가니까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 대한 논문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논문 제목이 되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작할 때 논문에 대한 키워드, 내가 원하는 그냥 논문 제목을 일단 적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뒤에는 이 연구와 결과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논문에 맞는 그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뒤에는 거꾸로 그 논문이 완성이 되고 이름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경험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두렵잖아요. 그죠? 박사 과정도 석사 과정에서 논문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있을 때 보면은 교수님들이 너무 무섭잖아요. 심사위원들 3심, 5심 이런 너무 무서운데, 지금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난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저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세 분, 다섯 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저의 논문에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고, 그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면서 다시 제가 쓴 논문이 돼가지고 누가 쓰지 않았던 그런 논문이 나올 수 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헤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이나 학술지에 대해서 보면은, 논문에서 보면은 꼭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학원 및 학술지에 대한 정한 지침이라든지 요구사항에 대한 그 숙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어학과에서 박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외국성찰공학 국내학술지에 이제 논문을 투여를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그 학술지에서도 항상 정한 지침이나 요구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숙지를 하고 논문을 쓰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가, 그리고 연구 주제 선택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연구 계획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키워드, 주제,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떻게 되면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한 생각, 그러니까 이게 글로 표현이 되지 않지만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연구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헌 검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실험 설계와 데이터 수집에서는 앞에 박지현 박사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실험을 졸업과 동시에 조금 아직까지 교수님과 연구실에 대한 인연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IRB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교수님과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졸업을 했었더라도 이제 그런 교수님들과 이제 관계를 잘 하는 것이 IRB 받기가 되게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실험 설계와 데이터 수집도 아까 설명했었고요. 데이터 분석도 설명했었고, 논문 구조 구성에서도 이런 대학원 학교마다 그리고 학술지마다 이런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고출 결론, 레퍼런스는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논문 작성을 하고, 논문 작성에서도 이제 실험 및 프로젝트 설계에서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잘 정리를 정돈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 및 분석, 초안 등 그래서 저 교수님하고 연구원들이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틀림없이 저희 논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문 마무리,
그리고 지도 교수와 위원님 구성원에서 방어 준비 철저히 하시고, 근데 그 방어를 하면서 실력도 늘게 되고, 그리고 또 교수님들의 그런 질문들이 또 논문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양질의 논문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연자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진로 앞날과 그리고 논문 작성에 대해서 제가 그 행운을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사항은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네, 다음으로는 주식회사 펜텍의